자, 안녕하세요. 주식탁장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응적 전략 잘 하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손실폭을 줄여드리겠다. 그리고 29,20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 이상의 훼손 절차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주가는 급등할 거다.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은 애널리스트 8명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분명히 중장기적인 흐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규칙을 어겨서 예, 여기서 사지 않고 쫓아가서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신규 상장주의 대부분들은 상승 이후에 급락을 했죠. 자, 이 룰을 여러분들이 자꾸 어기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에 있었고요. 천억을 운용했었습니다. IPO 신규 상장주 기계 룰에 의해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20조 원을 투자했었는데 여러분들께 이 법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쵸?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아요. 자, 이 최근에 있었던 우지렌텍을 예를 들어 드리면서 보통 이렇게 따상상 상한가 가지만 3거래라는 이렇게 위에서 상한가에서 밀어버린 현상. 이게 처음에 드러난 게 KNS라는 종목을 제가 일러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응 방법 혹시나 못 봐신 분들은 설날 이전에 좀 회피하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부분. 3거래라는 무조건 고점이 나와요. 근데 특이한 건 자, 12만 원에 반 정도 됐을 때 단기 반등은 분명 여기서 준다고 했죠. 폭을 그렇게 크게 보진 말아라. 낙폭 마지막 날에 여기까지만 오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DS 단석이라는 종목도 한번 봅시다. 그냥 다 봅시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거니까 역시나 3거래라는 데 빠져버리죠. 그쵸?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 다음에 더 간다는 게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은 오를 수 있을 정도 3거래 일에는 무조건 밀어버립니다. 따상상 기업들도.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기질 마시라고요. 급락 이전의 가격까지만 올린다. 그쵸? 자, 시간에 올랐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또 이러신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신규 상장주를 다룸에 있어서 룰을 이해하고 그리고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이 이 룰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룰에 의해서 수익금을 창출하는 방법도 일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은 자료를 먼저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 이전에 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죠? 재미없어도 돈이 되는 영상은 맞잖아요. 그쵸?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지금 오후 9시 35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전략을 구사했는데 왜 그러시죠? 오늘 그래도 이거 투신의 수급과 이게 새로 들어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보호회수 물량들은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상장되면서. 자, 단발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얘네들의 보호회수는 끝났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기관들은 분명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기관들은요, 보통 신규 상장주는 일주일 이내에 들어올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헤매시는 과정에 제가 분명히 2월 1일 날 히현대임스 14,000원 신규 상장주 가격 훼손 법칙을 반영한 주가 단기 상승 구간입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쵸? 중요한 부분은 최저점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규칙대로 29,200원에 반 정도 러프하게 14,000원에 접근을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거는 그게 규칙이라고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설날 이전에는 일단 작은 손실 또는 수익권으로 나옵시다. 거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해야 돼요. 010-4822 870 10거래일 이후부터는 규칙 자체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어떤 규칙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DS 단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거래일에 이런 그쵸? 예, 반 이상이 훼손됐을 때 반발성 이렇게 반등 폭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10거래일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규칙이 통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마지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가는 건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날 다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상장이 따상상 갔을 때부터 경계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봅시다. 15분입니다. 자, 일단 현대임스가 제가 일러드렸던 대로 따상상 가긴 했습니다만 이걸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상한가 잔량이 146만 주죠. 그쵸? 자, 중요한 부분은 오늘 주제에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장기에 대한 성장성은 뭘로 부여될까요? 자, 이제 중장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 146만 주에 대한 수급이 3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풀릴 거라고 합니다, 제가. 자, 이 부분이 반드시 다음날 시간 외에서라도 반드시 팔아라. 그쵸? 이때, 자, 피겠다는 거. 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3명에 대한 수급만 사라지게 되면 체결을 시키겠다는 거.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게 보이세요? 미래에셋증권 240만 주 매도, 키움증권 매수 수량이 적죠. 이 부분은 적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많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거 빠진다. 이거 끝까지 가져가다가는 그 다음날 갭 나오니까 무조건 파셔라 라고 해서 시초가 대응 방법에 대한 신면치 요약, 조선업종 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다 일러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얻어맞은 구간에서도 한 번의 단발성인 이슈 자 봅시다.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100만 주 이렇게 수급이 나와 있죠. 자,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 해법을 자, 이때 지난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 중장기 또 얘기하죠. 기업만 한번 볼까요? 따상상 기업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얘네들 항상 잔량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쵸? 이때 단발성 거래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4.67%의 바다리자 그리고 반 정도 되기 전에 규칙에 의해서 팔자. 이때도 손실 규모를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현금을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리고 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현금을 가진 게 있느냐? 그러면 해법이 있다라는 영상인데 자, 봅시다. 무조건 손실폭은 10% 이내에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손실폭은 무조건 10% 이내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좀 보유하십시오라고 하죠. 한 말은 제가 지킨다고 했어요.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킨다고 했어요. 지켰어요. 그 룰을 어기지 말라는 건데. 그 룰을 어기지 말라는 거. 그쵸? 오늘 분명 하락일 이전에 대한 고점까지만. 자, 하나 더. 이 마이너스 10%에 대한 변동 우리는 거래를 몇 번 해야 된다? 2거래일만 하면 됩니다. 자, 변동의 거래를 2거래일 이전에 2번만 하면 된다 이죠. 자, 어떻습니까? 자, 하나, 둘. 2거래일에 대한 상승폭만 봐야 된다. 자, 뭐 틀린 거 있어요? 146만 주는 가짜였다. 하락도 가짜였다. 반드시 받아내서 끌어올려라. 수익. 그 다음에 쉬어라. 반토막이 났을 때는 신규상승주 반등의 법칙은 존재한다. 틀렸어요? 그리고 이때 뭐라고 합니까? 2거래일 동안에 대한 거래만 해라. 그것도 그쵸? 급락 나왔던 되돌림 딱 그 가격까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거래를 따르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자, 일단 현대임스 내일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가격 대응 전략 자료.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 있어요. 요 공시 하나 나올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내일하고 내일 모레에 대한 부분 하루를 정해서 나올 텐데 내일은 일단 단기 거래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보유 수량과 평단가 있으면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죠? 없으면 없다. 자, 중요한 건 설날은 좀 기분 좋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중장기에 대한 전망은 제가 이 애널리스트에게 좀 부탁을 해볼게요. 자, 이 기업은 조선 블럭을 만들어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벽돌을 이렇게 쌓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 한 채가 마련되죠. 자, 근데 이렇게 블럭을 쌓아서 하나의 배가 건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임스라는 거는 조선 사이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했죠. 조선 사이클은 5년과 10년치의 배를 미리 수주한다 했죠.
그러면 환율에 가장 민감하다 했죠.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가 중장기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해운업종에 뭐 이 운임 지수도 있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가 있잖아요. 환율이죠.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달러로 받잖아요. 5년, 10년치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나눠서 받는다고요. 얘에 대한 부분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중장기 업종이 나뉠 거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애널리스트 후배들한테 요청을 해서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은 전략대로 합시다. 왜 전략대로 아니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럴 거면 예, 이거에 대해서 막 힘든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의 선배님들, 자 매번 말씀드렸죠. 받아들이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법을 생각하는 게 그게 선수예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풀어냈습니까? 자, 주식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건 좋습니다만 가정 평화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은 안 했으시면 좋겠어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보내시고 수량과 평단가 보내주세요. 현금 있다고 한다면 현금 보유도 보내주십시오. 내일 한 번의 거래 그리고 다음날 마지막 거래잖아요. 연휴 들어가잖아요. 자, 반드시 중장기적인 이런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도 애널리스트 후배들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일과 내일 모레는 해피하게 갑시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